Between SpaceX, Tesla, and a third company, SolarCity, I'm all in. Stay tuned for CNN.com. Elon, what do you think Tesla will look like in 5 years? This company has changed so much just in the past few years. Well, what I hope we're doing in 5 years is doing our mass market vehicle. And then that's really been the goal all along. From the beginning, my dream for Tesla has been to make mass market electric vehicles. And that's, we're about to do we've done step one of that with the Roadster, which is, the high price, low volume. Now we're moving to Model S, mid price, mid volume. And then hopefully in 5 years, maybe 6 years, we're also producing the mass market electric vehicle. That's the ultimate dream for me, for Tesla. 앞서 보신 영상에서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CNN에 출연했던 2010년 당시 일론이 설명한 전기차의 대중화라는 말을 믿었던 사람은 거의 없었을 겁니다. 2010년이면 최초의 스마트폰이었던 아이폰이 출시된 지 2년밖에 안 지났었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도 끝난 지 몇 년 안 된 시점인데 새파랗게 젊은 사업가가 방송에 나와서 자신은 5년 내에 전기차의 대중화를 만들고 싶다고 얘기하면 그 누가 관심을 가졌겠습니까? 제가 늘 영상에서 장기 투자에 대해서 말하면 누군가 이렇게 묻습니다. 장기 투자하라고 하면서 맨날 애플, 구글, 아마존, 비트코인, 삼성전자 이런 사례들만 얘기하는데 이것도 다 결과론적인 얘기 아니야? 그때 당시에 그걸 어떻게 하냐? 하지만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에게 애플이 한창 컴퓨터 팔던 1970년대 말부터 80년대에 투자하라고 했습니까? 2008년에 이미 글로벌 대기업이 되었고 강력한 팬덤을 형성했던 애플이었지만 처음 스마트폰을 신제품으로 내놓았던 순간에 이를 알아보고 투자했다면 현재까지 누적 수익률이 3600%, 애플이 스마트폰 대량 판매를 통해 생태계를 만들고 본격적으로 앱스토어를 통해 서비스 매출을 늘리기 시작하며 워렌 버핏이 진입했던 2016년부터 투자했어도 현재까지 누적 수익률이 440%입니다. 다른 기업들이나 비트코인 같은 자산은 굳이 제가 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일반인은 2008년에 애플을 알아볼 수 없었다고요? 2016년 워렌 버핏이 살 때도 알 수 없었다고요? 제가 생각하는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능력 중 하나는 바로 상상력입니다. 우리가 사는 인생은 물론이고 투자의 영역에서도 아직 일어나지 않은 모든 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지어지지 않은 건물, 지어지지 않은 신규 지하철역, 완성되지 않은 온라인 플랫폼이나 네트워크 등 보이지 않으니까 자기는 당연히 모른다고 하겠지만 내가 모르니 남도 모를 거라고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은 누군가 투자 인사이트를 미리 알아봤다고 얘기하거나 과거의 누적 수익률로 장기 투자의 장점을 얘기하면 다 결과론이라고 폄하하기 바쁘죠. 그러나 월가의 레전드 피터 린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투자의 세계에서는 10년에서 20년 뒤를 상상하는 건 비교적 쉽고 2년에서 3년 뒤 주가를 예측하는 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미래는 모든 게 다 불확실해 보이겠지만 사실 그렇지 않죠. 2010년 일론 머스크가 얘기했던 전기차의 대중화는 2016년 대량 양산 체제를 갖추고 출시된 모델 3의 등장과 함께 현실화되었습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일론이 뭐라고 하든 테슬라가 어떤 계획을 발표하든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투자에 있어 보이지 않는, 실현되지 않은 미래를 상상할 수 있는 이 능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테슬라는 지금까지 총 3번의 마스터 플랜을 발표했고 2006년 발표했던 첫 번째 플랜에서 말했던 로드스터부터 시작해서 점점 더 저렴한 차량을 만들며 라인업을 넓혀가겠다는 계획은 이미 완성됐고 2016년 마스터 플랜 2에서 언급한 에너지 생산 저장과 자율주행카 사업의 비전은 솔라루프 사업과 FSD 베타를 통해 계속 기술이 발전하며 완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3년 드디어 세 번째 마스터 플랜을 통해 화석연료를 대체하는 전기에너지 기반의 다양한 산업 내 저장, 구동, 활동 분야를 제한하며 단순한 전기차 기업이 아닌 에너지 인프라 기업으로 확장되는 비전 제시와 전기차 산업의 빠른 확장을 위해 생산 단가 50%를 절감하는 새로운 제조 공법과 빠르게 성장하는 로봇 AI 분야를 통해 옵티머스가 제품 제조에 투입되는 가능성까지 함께 제시하며 지금 모두가 생각하는 테슬라는 전기차 기업이라는 이미지를 넘어 새로운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얘기해줘도 늘 그랬듯 많은 사람들은 마스터 플랜 1, 2가 발표됐을 때도 미래를 상상하지 못했고 애플이 2008년 스마트폰을 출시해도 애플은 컴퓨터 회사라고 생각했던 관성이 오랫동안 지배했듯 많은 사람들은 앞으로도 오랫동안 테슬라를 전기차 회사로 판단하고 끊임없이 전통 레거시 자동차 회사들하고만 비교하고 지금까지 그랬듯 한동안 쭉 관성대로 행동할 겁니다. 왜냐? 보이지 않는 미래는 상상할 수 없고
손에 잡히지 않는 무언가에 가치를 부여하지 않는 이들에겐 이번 마스터 플랜 3도 그냥 또 그런 마케팅 행사고 별 새로울 것 없는 싱거운 이벤트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생각해보시죠. 현재 누가 전기차의 표준을 만들고 충전차저 인프라를 구축하고 이를 위한 대용량 배터리를 만들고 있나요? 누가 대량 생산 체제를 구축해서 가격을 낮추고 단순한 구동력의 변화가 아닌 자율주행이 가능한 움직이는 스마트폰으로 만들고 있나요? 또한 가정용 에너지 저장 장치와 이를 거래하는 마켓을 구축해 개인이 전기회사가 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나요? 이렇게 고도화된 전기에너지 기반의 사회에서 AI가 탑재된 로봇이 자유롭게 이동하는 미래를 누가 주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들은 모두 한 곳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투자적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 많은 사람들은 일론과 테슬라의 말을 이해하고 있는가? 여러분이 느끼시기엔 어떠십니까? 매년 전 세계 1위 부자를 오르내리며 현재 블룸버그 빌리어네어스 인덱스에서 2천억 달러, 원화로 약 270조 원의 자산 가치를 갖고 있는 일론 머스크. 그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것처럼 핀테크의 시초인 페이팔의 공동 창업자 출신이자 현재 파괴적인 혁신 기업의 대명사인 테슬라, 스페이스X, 그 외에도 솔라시티, 보링컴퍼니, 뉴럴링크, 지금은 트위터에서 이름이 바뀐 X까지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그중 하나도 제대로 경영하기 버거운 이 서로 다른 비즈니스의 수많은 회사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운영하는 걸까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 전 늘 궁금했습니다. 아무리 0.001%의 천재라고 해도 사람은 시간과 집중력에 한계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걸 성공의 단계로 이끌어가면서 자신이 생각한 미래를 하나씩 현실로 구현해 놓으면서 이 세상에 내놓는 걸 보면 일론 머스크라는 이 사람은 각자 사람들마다 평가가 다양하게 갈릴 수도 있겠지만 확실한 건 엄청나게 배울 점이 많은 사람이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세계 1위의 부자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원래 물려받은 돈이 많고 금융업을 하면서 돈으로 돈을 번 것도 아니고 매번 모두가 가능성이 없다고 말하는 핀테크, 전기차, 로켓, AI, 로봇 등의 그 분야의 전문가란 사람들이 전부 다 어렵다고 말하고 모두가 망한다고 말하는 사업 분야의 아이템들만 갖고 이 구현하기 어려운 난제들을 하나씩 해결하면서 놀라운 경영 성과를 만들며 성공적인 사업가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은 이 세상을 살아가고 투자와 사업의 영역으로 넘어가서 경제적 자립과 시공간의 자유를 꿈꾸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일론 머스크는 어떻게 생각을 갖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성공을 위해서 매 순간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어려운 문제와 고난의 순간을 맞닥뜨리면 어떻게 그 문제의 본질에 접근하고 솔루션을 만들어내는지 정말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제가 일론 머스크의 명성이 지금보다 높지 않았던 2014년 서던 캘리포니아 대학의 졸업 축사 내용을 구독자님들이 편하게 듣고 몰입해서 보실 수 있도록 더빙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그럼 일론 머스크가 말하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꼭 필요한 4가지 자세에 대해서 함께 들어보시죠. Mr. Elon Musk. 감사합니다. 저에게 5, 6분 정도의 시간이 있는 것 같네요. 그 시간 동안 제가 생각하는 가장 유익한 것들을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오늘 연설 내용들을 3가지로 요약해 달라는 요청이 있으셨는데요. 그냥 저는 오늘 4가지 정도를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제 생각엔 이것들은 매우 중요한 것들이거든요. 몇 가지는 이미 예전에 들어본 얘기 같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분명 다시 짚고 넘어갈 만한 가치가 있는 것들입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는 일을 잘해야 합니다. 얼마나 잘하고 싶은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특히 회사를 창업하려는 분이라면 정말 미친 듯이 일해야 합니다. 이 미친 듯이 일한다는 게 뭘 의미하냐고요? 제 동생과 제가 처음 창업을 했을 때 아파트를 구하는 대신 작은 사무실을 렌트해서 소파에서 잠을 잤습니다. 심지어 샤워는 YMCA에 가서 했어요. 그때 정말 금전적으로 힘들더라고요. 컴퓨터도 고작 한 대밖에 없었고요. 그래서 낮에는 웹사이트 작업을 하고 밤에는 코딩을 했습니다. 주 7일을 항상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때 잠시 만났던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그녀는 저랑 같이 있기 위해서 저희 사무실에서 잠을 자야 했습니다. 여러분, 깨어있는 매 시간 정말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특히 여러분이 창업을 생각하신다면 이걸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계산해봐도 예를 들어 다른 회사들이 일주일에 50시간을 일할 때 여러분이 100시간을 일할 수 있다면 아마 같은 기간 동안 2배의 일을 끝낼 수 있을 겁니다. 그럼 그렇게 1년 동안 다른 회사들이 하는 일의 2배를 이루는 거예요. 자, 제가 두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이 창업을 하거나 어떤 회사에 합류하게 된다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훌륭한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일입니다. 그래서 존경할 만한 사람들이 있는 그런 훌륭한 그룹에 합류해서 함께 일하거나 회사를 설립하려고 한다면 훌륭한 사람들을 꼭 모아야 합니다. 모든 회사는 결국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어내기 위해 모인 사람들의 그룹이잖아요. 그 그룹이 얼마나 재능 있고 열심히 일하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또 얼마나 잘 화합해서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것에 집중하냐에 따라서 그런 것들이 바로 회사의 성공 여부를 결정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세요. 특히 여러분이 창업을 할 생각이시라면요. 그리고 세 번째로, 자본보다는 시그널에 집중하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많은 회사들이 이 부분을 헷갈려 합니다. 실제로 회사들은 제품의 개선과는 거리가 먼 곳에 엄청나게 많은 돈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테슬라는 광고에 돈을 쓴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우리는 모든 돈을 연구개발과 제조, 디자인 개발에 투자합니다. 최대한 더 좋은 자동차를 만들어야 되니까요. 그리고 저는 그것이 바로 회사가 가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어떤 종류의 회사든 상관없이 우린 계속해서 고민해야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쏟아부은 이 노력들이 더 나은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어내고 있는가? 이 고민을 계속해야죠. 만약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아니다라고 생각된다면 그럼 행동을 멈춰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무작정 트렌드를 따르지 말라는 겁니다. 제가 말했던 제1원리에 대한 이야기를 어디선가 들어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물리학적 접근법으로 사고하는 것이 문제 해결에 좋다라는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이건 유추에 의해 어떤 결과를 추론하는 대신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사실들을 요약하고 거기서부터 추론을 통해서 결론을 내는 방법을 얘기합니다. 이 방법은 현상을 파악하기에 좋은 접근법입니다. 어떤 현상이 정말 이치에 맞는 일인지 아니면 그냥 누구나 하는 평범한 건지 파악하는 데 아주 좋은 접근법입니다. 물론 이렇게 생각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모든 일들을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는 없어요. 그러려면 엄청난 노력이 필요할 테니까요. 하지만 여러분이 무언가 새로운 것을 시작하려고 할 땐 이 방식이 가장 좋은 사고 접근법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런 생각의 구조는 물리학자들이 양자역학과 같이 그동안 우리들의 직관에 반대되는 것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절대 납득이 되지 않는 것들을 알아내기 위해서 개발한 사고법이에요. 정말 강력하고 강력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진짜 마지막으로 젊은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은 지금이야말로 위험을 감수하고 도전하기 좋은 시기라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여러분의 의무는 점점 늘어날 겁니다.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이 가족을 갖게 되면 스스로 위험을 감수해야 될 뿐만 아니라 가족들 또한 위험을 함께 감수해야 되기 때문에 실패할 것 같은 일들을 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 해야 할 때입니다. 그런 의무들이 점점 늘어나기 전에 기꺼이 위험을 감수하고 무언가 과감한 시도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여러분, 일론 머스크는 이 강연을 통해서 우리에게 크게 4가지 생각을 전달해 줬습니다. 첫째, 미친 듯이 일하고 남보다 빠르게 성장하라. 남들이 일주일에 50시간 일하면 나는 100시간을 일한다. 그리고 그들보다 2배 더 빨리 성장해라. 이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에드 마일렛의 하루 6시간 법칙과 맥이 같죠? 관련 영상을 위에 띄워놓겠습니다. 두 번째, 훌륭한 인재들을 끌어당기고 그들과 함께하라. 자신이 존경하는 사람들과 함께 그룹을 형성해야 개인이든 기업이든 성공할 수 있다. 세 번째, 주변의 다양한 잡음을 제거하고 자신의 목표를 관통하는 핵심 시그널에 집중해라. 마지막으로 네 번째, 트렌드를 쫓으면서 쉽고 빠르게 유추해서 결론을 내지 말고 자신의 고민의 근원적인 요소를 찾고 분해해서 거기서부터 하나씩 쌓아 올리면서 남들이 하는 모두가 당연하다고 믿고 있는 이야기가 아닌 스스로 깨닫고 정리한 답으로부터 시작하라. 이렇게 인생을 살아갈 때 꼭 필요한 4가지 자세에 대해서 일론 머스크는 짧지만 묵직한 화두를 던져줬습니다. 이 4가지 이야기들은 사업가를 꿈꾸고 자신만의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물론이고 장기적 우상향 구조의 자산과 행위에 자신의 자본과 시간 그리고 에너지를 쏟아붓는 우리 같은 장기 투자자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메시지들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남들이 말하는 상식과 관념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그곳에서 유추해서 고민 없이 내리는 투자의 판단과 결론으로는 올바른 투자 방식과 습관, 마인드를 세팅할 수 없습니다. 매일매일 시황방송과 매크로 이야기, 차트 분석에 혈안이 돼서 언론과 전문가들이 쏟아내는 수많은 정보들에 파묻혀서 뭐라도 건질 거 있나, 갈아탈 거 있나, 급등할 게 있나 이런 생각들만 가득한 상태는 우리가 왜 투자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근원적인 고민이 없는 투자라는 행위에 대한 정의가 없이 진행되는 영혼 없는 노동행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론 머스크가 말했던 제1원리의 사고법처럼 문제의 핵심에 있는 근원적인 질문, 우리는 왜 투자를 하는가? 여기에 대한 고민을 지금 이 순간 영상을 시청하시는 구독자님들 모두
다시 한번 진지하게 해보시길 바라면서 이와 관련된 영상을 위에 띄워놓았으니까요. 한번 살펴보시면서 장기 투자에 대한 근원적인 마인드셋을 한 번 더 잡고 가시면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일반 대중들은 물론이고 테슬라 투자자들 중에서도 일론 머스크를 좋아하지 않거나 일론이 테슬라의 오너 리스크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저는 사실 일론 머스크가 있기에 테슬라에 투자하는 사람이고 이 사람이 하는 비즈니스 중에서 테슬라가 대중화를 가장 빨리 이루었고 앞으로 이어질 시장의 규모 또한 매우 크기 때문에 주식 본연의 목적인 동업의 개념으로 테슬라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일론 머스크에 대해서 놀라는 부분은 뭘까요? 그가 인류를 구원한다, 지구의 위기를 해결한다, 화성으로 이주하며 인류를 다행성 종족으로 만든다, 이런 거창하고 담대한 비전들 다 빼고 현실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건 남들과는 다르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일반적인 사람들과 완전히 다르게 생각하고 남들이 당연히 안 된다고 포기하거나 생각조차 해보지 않는 것들을 제로 베이스에서 생각하고 그 과정을 통해서 솔루션을 찾고 그걸 또 겁나 빠르게 완성해낸다는 거죠. 스페이스X를 창업하고 러시아에 중고 로켓을 사오려고 했을 때 러시아가 말도 안 되는 가격을 부르니까 협상 중단하고 빈손으로 돌아오는 미국행 비행기 안에서 혼자 로켓 원가 계산해보더니 비행기에서 내리기 전에 직접 로켓을 만들겠다고 결심했다는 일화가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을 딱 대변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일론은 도대체 어떻게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을까요? 뭔가 그만의 접근법이나 생각법이 있지 않겠냐고 수많은 언론과 사람들이 물었을 때 그가 말해준 답은 바로 일론 머스크의 제1원칙 사고법, 이게 바로 오늘 영상의 핵심 주제입니다. 그럼 이 제1원칙 사고법이라는 게 뭘까요? 일론은 제1원칙 사고법에 대해서 어떤 대상에 대해서 고민할 때 모든 걸 제로 베이스에서 생각하고 그 대상의 근원적인 것까지 파고들어 거기서부터 다시 생각하는 거라고 말합니다. 이건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고하는 방식인 유사한 사례로부터 유추해가면서 생각하는 방식과는 완전히 다른 개념인데요. 근데 생각해보면 사실 우리는 인생의 대부분의 것들을 비슷한 무언가로부터 미루어 추측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왜냐? 그냥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으니까요.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요. 과거 사례 조사에서 정보들 모아놓고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하는 게 정석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사실 이 유추라는 게 조금 다르게 말하면 다른 사람들이 하는 걸 살짝만 바꿔서 따라한다는 건데 평소엔 그렇게 하는 게 맞죠. 어떻게 매번 다 새로운 생각을 합니까? 그래야 매 순간 정신적으로 덜 힘들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다 모든 걸 근원부터 고민하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매일매일 산다는 걸 생각하면 엄청나게 힘들겠죠. 하지만 일론 머스크는 평소에는 그렇게 유추하면서 살더라도 우리가 무언가 우리 인생에 중요한 새로운 걸 도전하려고 할 때는 물리학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물리학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우리에게 직관적이지 않은 새로운 것을 발견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학문이라고 말하는 거죠. 이건 우리의 직관에 전혀 의존하지 않고 기존 정보를 바탕으로 유추하는 게 아니라고 말하면서 이런 식의 사고방식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자, 그럼 좀 더 자세하게 일론이 말한 물리학적 접근 제1원칙 사고법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일론이 다양한 인터뷰에서 자세하게 설명해줬던 내용들을 좀 더 쉽게 직역해서 더빙으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한번 같이 들어보시죠. 제1원칙은 물리학적 방식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건데요. 가장 근원적인 진실에 이르기까지 관련 문제를 압축해 나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 무언가에 대해서 이게 사실이라고 확신할 수 있을까? 라는 물음에서부터 추론을 시작해보는 거라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아우, 배터리 가격이 너무 비싸. 앞으로도 쭉 비쌀 거야. 왜? 예전부터 쭉 비쌌으니까.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러면 저는 아닌데? 그거 멍청한 소린데? 이렇게 말하겠죠. 무언가 새로운 걸 만들 때 그런 식의 유추를 사용한다면 절대로 새로운 걸 만들어내지 못할 겁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가 발명되기 이전에 말은 워낙 훌륭하니까 차를 원하는 사람이 없을 거야. 말 타는 게 얼마나 편해. 그리고 말은 풀도 뜯어 먹을 수 있잖아. 여기 사방에 풀 덮여 있는데 뭐가 문제야? 근데 사람들이 차에 넣을 가솔린은 어디 있는데? 그러니 누가 차를 사겠어? 이런 얘기들을 사람들이 정말로 했었답니다. 저는 배터리도 똑같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은 배터리가 너무 비싸서 비용이 많이 든다고 했었죠. 역사적으로 보면 배터리 가격은 1kW 시당 $600가 들고 미래에도 이보다 가격이 떨어질 것 같진 않은데?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면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래? 그럼 배터리 팩은 뭐로 만들지? 이렇게 제1원칙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배터리를 구성하는 요소들은 뭐가 있지? 거래소에서
이 재료들의 가치는 얼마지? 배터리 팩은 코발트, 니켈, 알루미늄, 카본, 그리고 불리온 고분자, 실켄 등으로 구성되어 있잖아. 이렇게 사고의 과정을 한번 들어간 다음에 이걸 다시 각 요소별로 쪼개서 들어가면서 이 금속들을 런던 금속거래소에서 구매하면 얼마 정도 할까? 이런 식으로 또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그랬더니 뭐야, 1kW 시당 80달러밖에 안 하잖아. 이런 식으로 각각의 요소들을 좀 더 스마트하게 접근하면서 판단하고 최종적으로 배터리셀 형태로 결합할 수 있을지까지 생각해보는 거죠. 그러면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엄청나게 저렴한 배터리를 만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테슬라가 전기차의 대중화를 하겠다고 했을 때, 자체적으로 배터리를 만든다고 했을 때, 스페이스X가 로켓을 만든다고 했을 때, 재활용할 수 있는 로켓을 만든다고 했을 때 수많은 언론과 사람들은 비웃었죠. 전기차는 경쟁력이 없다, 비싸다, 내연기관 차량에 아무 문제가 없는데 왜 사람들이 전기차를 타겠냐? 사람이 일하면 되는데 왜 인간형 로봇이 필요하냐? 사람이 운전하면 되는데 왜 자율주행이 필요하냐? 지구에 살면 되는데 뭐 하겠다고 우주 탐사한다고 로켓 쏘면서 돈을 공중에 버리냐? 이런저런 안 되고 힘든 이유들만 나열하는 사람들의 논리에는 거의 대부분이 현존하는 무언가와 과거 경험에서 유추한 사고방식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식의 사고법으로는 당연히 그 무엇도 해결되지 않고 실마리조차 찾을 수 없으니까 안 된다는 말만 반복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일론 머스크와 테슬라의 직원들, 스페이스X의 직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죠. 부품이나 제품 제조 단가가 비싸다면 우리가 근원적으로 일을 못해서 그런 걸까? 아니면 물량이 적기 때문일까? 생산량이 너무 낮아서 비싼 건가? 아니면 근원적인 다른 문제가 있는 걸까? 이런 식으로 근원적인 질문들을 던져보고 만약 1년에 100만 대를 생산한다고 해도 여전히 비쌀까? 그래도 여전히 비싸다면 비싼 이유가 생산량은 아니겠네? 이렇게 요소를 쪼개서 분석하면서 어떻게 공정을 단순화시켜서 비용을 줄일지에 대해서 핵심 요소로 집중해 갔다고 합니다. 그렇게 그들은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을 가능하게 만들었고 무엇이든 대량 생산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것들을 효율적으로 설계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 대해서 일론 머스크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무언가를 만들려고 할 때 기존 방법들을 찾아보고 그 방법들을 활용해서 만들려고 하죠. 그런데 저는 반대로 합니다. 가장 이상적으로 완성된 모습을 먼저 상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이상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방법을 고민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방식들을 활용하기보다는 어떻게 원하는 걸 달성할지, 필요한 건 무엇인지, 최적의 방법은 무엇인지를 역설계하는 거예요. 일론의 이 말처럼 제1원칙 사고법은 파괴적 혁신을 만들어야 하는 기업들은 물론이고 자신의 인생의 중요한 결정의 순간이나 새로운 도전이나 투자를 진행해야 되는 순간 다른 사람들이 하는 유추에 의한 사고법에서 벗어나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지 파악하기 위해서 요소들을 쪼개고 하나씩 검증하면서 무엇이 팩트인지 체크하고 불필요한 요소들을 제거해가며 근원적인 코어부터 다시 시작해서 하나씩 해답을 찾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하는 법, 사고는 습관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는 습관을 갖고 있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제가 예전 영상에서 사이먼 시넥의 골든서클 이론을 이용해서 왜 투자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Y의 개념을 정립해야 어떻게 무엇을 투자해야 되는지에 대한 How와 What이 순차적으로 정리된다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의 성패는 일론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어떻게 생각하느냐로 갈리고 이 현명하게 생각하는 방식이 자신의 몸에 한번 세팅됐다면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그럼 영상 마지막으로 일론이 강조하는 제1원칙 사고법을 유지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을 더빙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도 계속 이렇게 생각하려고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관성 때문에 결국은 익숙한 방식으로 살아가게 될 거예요. 그렇게 원래 방식대로 사는 거죠. 그리고 자신한테 익숙한 방식으로 하면 그냥 그에 맞는 결과물이 나오겠죠. 근데 그렇게 되면 자신이 원했던 완벽한 제품은 나오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양방향으로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기존에 존재하던 것들을 활용해서 무엇을 만들지 생각하면서도 완벽한 제품은 어떤 모습일까를 계속 생각하면서 역설계도 같이 해보는 거예요. 물론 이론적으로 완벽한 제품은 계속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을 배울수록 완벽한 제품에 대한 정의가 바뀌니까요. 그리고 완벽한 제품이 뭔지도 정확히 알 수는 없죠. 하지만 이 방식을 이용하면 굉장히 완벽에 가깝게 만들 수는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본질은 무엇인가? 이 본질을 얻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생각하는 방식이 매우 중요합니다.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방식으로 잘 생각하지 않겠지만요. 아무튼 본질에 대해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강력한 방식입니다.
여러분, 일론 머스크가 생각하는 제일 원칙 사고법에 대해서 잘 들으셨죠? 일론의 얘기처럼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장기 투자의 대장정 역시 우리가 원하는 경제적 자립과 시공간의 자유를 위해서 가장 필요한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꼭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셨으면 합니다. 아시겠죠? 그럼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을 리스펙합니다.